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통증이 호전되길 기다려 볼 수 있으나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무릎 통증에 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운동을 하고 왔는데 양쪽 무릎 중에 특히 한쪽 이 왼쪽 무릎 앞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항상 운동을 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젊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무릎 앞쪽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증의 부위를 세 군데로 나눠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슬개골보다 약간 위쪽, 그런 대퇴사두근이 붙어있는 자리에 통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퇴사두근의 과도한 수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퇴사두근 근육 자체의 수축이 발생하는 원인은 타박이나 아니면 과사용에 의해서 대퇴사두근이 부분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축을 하게 되면 슬개골 윗부분에서 이제 당겨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당겼을 때 머리가 아니라 두피가 아픈 것처럼 근육 자체의 길이가 짧아졌을 때 슬개골 윗부분에 대퇴사두근이 붙는 부분에 골막을 반복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렇게 골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슬개골 안쪽에 저 안쪽 깊숙한 곳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대퇴사두근의 근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흔히 슬개골 연골연화증이라고 하는데요. 슬개골의 위쪽에서 대퇴골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슬개골이 움직이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양옆으로 치우쳐지지 않도록 그 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이 위쪽에서 잡아주고 슬개골 아래쪽에서는 슬개건이 잡아주게 되는데,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저하될 경우에는 슬개골을 위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무릎을 굽히고 펼 때 슬개골이 약간 바깥쪽으로 치우쳐져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슬개골이 외측으로 치우쳐짐에 의해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 연골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게 되고 반복적인 자극을 받게 되어서 슬개골의 연골이 말랑말랑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슬개골 연골연화증입니다. 그 다음에 슬개골 아래쪽에 슬개건이라고 해서 슬개골과 경골을 잇는 부분이 있는데, 슬개건에도 과사용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군대에서 공부만 하다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있던 병사들이 처음 훈련소에 와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 슬개건염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어떤 원인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의 근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슬개골 연골연화증은 당연히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통증이 호전이 되겠습니다. 슬개골 위쪽에서 발생하는 대퇴사두건의 과도한 수축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은 평소에 폼롤러와 같은 것으로 대퇴사두근을 잘 마사지 해주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일상생활 하기 전에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줘서 대퇴사두근의 길이를 충분히 이완시켜 주어야 이제 이런 통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슬개건염은 이제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슬개골에 발생한 염증이 줄어들 때까지 달리기와 같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그럼 말씀해주신 대퇴사두근을 이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대퇴사두근을 이완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대퇴사두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대퇴사두근 자체를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폼롤러를 이용해서 대퇴사두근 부위를 문질러 주거나 아니면 대퇴사두근 부위 자체를 꾹꾹 눌러줘서 그 길이를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들이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뒤쪽으로 뻗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근에 대해서 네. 이제 강화해야 한다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 무릎은 이제 떠 있는 뼈라고 알고 있는데 네. 뼈와 이 근육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부분 좀 한번 다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손가락 사이가 대퇴골 사이에서 슬개골이 움직이는 고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슬개골은 다음과 같이 두 고랑 사이를 움직이는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잡아당겨주는 대퇴사두근이 있고, 이 대퇴사두근의 근력이 충분할 때는 그 슬개골이 대퇴골 사이를 이렇게 원래 정해진 길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위쪽에서 잡아주는 힘이 약해질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움직이다가 바깥쪽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해진 길을 갈 때보다는 좀 더 대퇴골과 슬개골 사이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 슬개골 아래쪽에 있는 연골이 이제 약해지는, 그것이 바로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퇴사두근의 근력 운동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퇴사두근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운동은 헬스장에서 하는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앉아서 무릎을 쭉 편 상태로 버티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동작을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줄 뿐만 아니라 그 대퇴사두근의 가장 앞쪽 근육과 그리고 내전근까지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근력 저하로 발생하는 연골연화증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릎 앞쪽 통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무릎 안쪽도 동일합니다. 관절면을 기준으로 해서 위, 그리고 관절면, 그리고 관절면 아래 부분 통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관절면 위쪽에 있는 통증은 역시 대퇴사두근 중에 하나인 내측 광근에 발생하는 근육의 통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면에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내측 축부인대 또는 관절 안쪽에 존재하는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과 같은 질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내측에서 관절면보다 아래 부분에서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거위발 건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위발 건염이 뭔가요? 거위발 건염은 햄스트링을 이루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허벅지 뒤쪽에서 시작해서 내측을 따라 경골의 안쪽에 붙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이 근육들에서 발생한 염증이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을 때 두피가 아픈 것처럼 골막을 반복적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경골 안쪽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게 거위발 건염이 되겠습니다. MRI가 이제 찍는 게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꼭 모든 경우에 무릎 안쪽이 아프면 MRI를 찍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는 엑스레이와 신체 진찰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내측의 연골판 또는 십자인대와 같은 내측 구조물의 손상을 의심할 때만 MRI를 촬영하게 됩니다. 무릎 안쪽이 아플 때 딱 요 부위면 무조건 병원에 가라. 요 부위는 좀 집에서 쉬면서 지켜봐도 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외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내측 통증 같은 경우에는 내측 축부인대 또는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측 축부인대 같은 경우는 정밀 검사를 시행해서 손상이 발생한 부위와 손상이 발생한 범위를 따져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하고요. 그 연골판 손상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지켜보면서 통증이 호전되기를 기다려 볼 수 있으나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외상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연세가 많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무릎 내측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 정도 촬영해 보시고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으신 후에 약을 복용하시거나 또는 연골주사와 같은 치료를 받으셔서 어느 정도는 통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무릎 바깥쪽에 통증도 있을 텐데요. 무릎 바깥쪽 통증에는 좀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외측 축부인대나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분께 진단을 받아보시고 정밀검사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은 외측 무릎 통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관절면보다 위쪽에서 대퇴골 위쪽에 약간 쓸리는 듯한 통증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이나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분들에서 장경인대라고 하는 그 허벅지의 외측에 붙어 있는 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대가 대퇴골의 외측 부분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통증을 유발하는 장거리 달리기를 피하면서 냉찜질과 함께 약을 복용하면 3주 정도 지났을 때 호전이 된다. 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 위해 꼭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 뒤쪽 통증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흔히 무릎 뒤쪽 오금이라고 불리는 부위인데요. 이 부분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선 연골판이 뒤쪽에 붙어 있는 연골판 기시부의 파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길을 가다가 오금 부위에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오금 부위에 찌릿한 통증과 함께 주저앉았다, 이런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는 MRI를 촬영하여 연골판 기시부의 파열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나이와 체중 그리고 여러 가지 연골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분들에서는 수술적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오금 부위의 통증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기능적인 통증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금 부위로 지나가는 비복근이나 슬화근과 같은 근육 자체에 발생한 통증이 이제 오금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동작을 잘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 힘으로 10초간 버티는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을 쉬는 시간에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다음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따로 말씀드리면 양 무릎 사이에 책을 하나 끼우고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양 발을 바닥에서 떨어뜨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는 겁니다. 오, 힘드네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대퇴사두근과 내전근을 골고루 발달시키게 되어서 근력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무릎 통증을 대부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해서 무릎 앞쪽에 인해 발생하는 통증이 호전되면 이제 병원을 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의료비를 더 줄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무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예방법, 그리고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은 모두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통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릎 통증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내가 하지 않던 운동을 해서 발생하는 무릎 통증, 또는 과도한 운동을 해서 발생하는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통증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으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